야구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구종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포심 패스트볼, 즉 직구일 겁니다. 포심 패스트볼은 모든 피칭의 근간이자 사실 야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야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종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현대 야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종은 무엇일까요? 리그 평균으로 통계를 잡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구종은 슬라이더입니다. 사실 기타 구종에 비해 압도적인 실용성을 자랑하죠. 커터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앞서 언급한 근본 구종 포심 패스트볼, 가장 가치 있는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질이 바로 타자 입장에선 제일 짜증나는 구종 컷 패스트볼, 커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용어적인 설명을 하자면 컷 패스트볼과 커터는 같은 말입니다. 이전 이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세상에서 처음 이 커터라는 구종을 확립시키고 유행시킨 장본인은 MLB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네, 컷 패스트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실 리베라는 슬라이더로 활용했고 본격적으로 커터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에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 역시 슬라이더라고 지칭되었습니다. 즉 커터의 시작은 슬라이더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슬라이더라고 하기엔 또 브레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작은 궤적이고 속도도 슬라이더라고 하기엔 너무 빠르죠. 슬라이더라고 규격화하기에 어려운 구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커터, 컷 패스트볼이 되었습니다. 이 커터는 참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구종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구종입니다. 마스터할 수만 있다면 이 구종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죠. 그럼 컷 패스트볼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커터의 궤적은 직구도 아닌 것이 슬라이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궤적을 보입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특징은 뻗어나가다 흘러져 나간다는 겁니다. 오른손 투수가 던지면 왼쪽으로 자연스레 꺾여 들어가죠. 단지 슬라이더와 비교를 하자면 꺾이거나 떨어지는 각 자체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다르비쉬 선수의 슬라이더를 먼저 보시면 이 정도의 브레이킹 되는 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르비쉬 선수가 던지는 커터는 보다 훨씬 각이 짧은 이 정도의 궤적을 보이죠.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죠. 현존하는 투수 중 커터를 가장 잘 던지는 투수를 뽑으라면 역시 켈리 젠슨을 뽑을 수 있는데요. 젠슨의 커터의 궤적을 보면 이렇게 홈플레이트 앞 지점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커터 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죠. 젠슨의 커터가 유니크함을 보여준다면 가장 커터스러운 궤적을 잘 보여주는 선수를 소개하자면 미러키의 투수 코빈 번스입니다. 어쩌면 커터의 의도성을 봤을 때 리베라와 가장 흡사하지 않나 싶기도 하죠. 코빈 번스의 커터를 보면 사실 거의 직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떨어지는 각이 스플리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타자는 어김없이 패스트볼에 맞춰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은 커터였고 이 차이로 인해 타자들은 10번 중 8.3번은 아웃돼 버리죠. 번스와 젠슨에서 보셨다시피 커터는 속도가 빠릅니다. 괜히 컷 패스트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보통 패스트볼보다 2에서 3마일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긴 하나 확실히 패스트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구속을 보여줍니다. 이게 커터의 또 다른 큰 장점이죠. 타이밍의 스포츠인 야구에서는 빠른 건 느린 것보다 기본적으로 피한 타율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슬라이더처럼 흘러져 나가는 특징을 보이는데 속도가 패스트볼처럼 빠르다는 건 이론상 보면 완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커터라고 해서 꼭 구속이 패스트볼보다 느린 건 아니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점이 온 케이스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의 카밀로 도발의 경우를 보면 커터의 구속이 100마일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천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도발은 포심 패스트볼 대신 이 커터를 던집니다. 많이 휘어져 나가는 싱커와 거의 포심의 궤적을 보이는 커터를 활용해 타자를 상대하죠. 이처럼 커터는 기본적으로 패스트볼의 영역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속도의 부분과 궤적을 모두 합치면 왜 잘 던지기만 하면 가장 완벽한 구종인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컷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상대하는 타자는 컷 패스트볼을 따로 타이밍을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공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타자가 어떤 공인지 판단하고 배트를 휘둘렀을 때부터 공은 휘어져 나갑니다.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공 2개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가상의 배트를 보자면 여기 맞출게 여기 맞게 되는 것이죠. 절대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없는 위치이죠. 많은 방망이를 부러뜨리는 이유와 커터가 최악의 구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 배럴에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맞춰지지 않고 이 부분에 맞게 된다면 끽해야 파울이고 대부분은 내야 땅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터라는 구종은 사실 삼진을 위해 던지는 구종이라기보다
구종이라기보단 빗맞게 만들어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맞춰 잡는 구종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양면성을 띠는데요. 강점이 바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꺾이는 각이 크지 않고 패스트볼보다는 2에서 3마일 정도로 느리게 구사되기에 만약에 실투가 나와버리면 회전수도 적고 구속이 느린 패스트볼일 뿐이고, 이 작은 실수는 야수와 같은 감각을 갖고 있는 타자들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들죠. 그렇기에 커터는 접근하기엔 쉬우나 완벽하게 구사하며 던지기 어려운 구종입니다. 원하는 곳에 찔러 넣기도 쉽지 않고 그 특유의 궤적을 재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인지 커터를 잘 던지는 선수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력이 강한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또한 검지보다 중지가 긴 선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팔 각도가 하이 오버스로우 선수들보다는 하이 3쿼터 내지는 로우 오버스로우 궤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더 유리한 구종입니다. 그래야 이 구종의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죠. 반면 사이드암은 또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꺾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평적 움직임을 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이드암 선수들은 보통 선호하지 않죠. 그냥 슬라이더가 더 좋은 선택지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종 자체를 던지는 선수가 싱커나 슬라이더에 비하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분명 까다로운 구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컵 페스트볼은 앞으로도 쭉 메인 변화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던질 수 있는 난이도도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턴 값이 좋은 구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타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구종 커터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경기 중에 커터를 보실 때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야구가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